안녕하세요. 저는 차움 신경근골격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덕영이라고 합니다.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라는 그 구조 자체 이름이 디스크인데요. 거기 생기는 질환이 퇴행성 변화, 파열, 탈출, 그 다음에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추간판 탈출증이 돼서 신경을 건드리는 질환,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또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세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너무 과도하게 압박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과사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외상, 쿵 떨어졌다든가 꽝 부딪혔다든가 허리가 갑자기 확 꺾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디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간판이 탈출되면은 주변에 신경을 눌러서, 그럼 신경이 이제 마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통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이제 통증으로 나타나죠. 마찰과 염증이 심해지면 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마비가 나타나면 이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는 경직이 생길 수도 있고, 근육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운동마비이고, 그 다음에 신경통이 발생하거나 감각이 저하되거나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감각마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는 부하, 무게를 가하는 것이 통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무게를 일단 제거해 주는 게 치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침상 안정,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활동량을 좀 줄이고 척추를 이렇게 눕혀서 가만히 두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도 자극을 최대한 안 주는 게 제일 좋고, 초기에 급성 염증 받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염제를 먹고 안정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 3일간 냉찜질 해주시고 3일이 지나면 온찜질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셨을 때 대부분은 증상이 서서히 좋아지는데, 좋아지지 않고 뭐 비슷하거나 악화되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일주일 이내라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보통 1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는 그냥 살짝 부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크가 살짝 부었다. 2단계랑 3단계가 비슷한 정도로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된 건데, 정밀하게 보자면 2단계는 아직 추간판에서 바깥쪽에 섬유띠라는 부분이 있는데, 섬유띠가 안 찢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2단계라고 보면 되고, 섬유띠가 많이 찢어져서 이제 수액이 완전히 탈출된 경우를 3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그 빠져나온 디스크가 조각이 돼가지고 신경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그 부위에서 탈출된 신경은 거기 주변의 신경만 누르지만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어디로 가서 또 어떤 신경을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3단계 이상부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특히 4단계는 거의 대부분 수술적으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진단되는 거는 2단계, 3단계에서 진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MRI 소견만 가지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요법이나 안정이나 소염제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는 아주 심한 통증일 때, 운동마비라 그래서 이제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내 맘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이제 감각마비도 그렇게 진행성으로 처음에는 좀 저리고 찌릿찌릿했는데 점점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대소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해질 때 이제 방광하고 장을 조절하는 신경까지 손상을 받게 되면 급성으로 대소변 장애 나타날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에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 거기하고 또 MRI하고 매칭되는 MRI의 안 좋은 소견, 이렇게 보이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쁜 자세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허리 만국을 역전시키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등이 구부정해지는, 이렇게 되면은 목이건 허리건 만국이 완전히 거꾸로 된 자세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장시간 있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저는 최악의 자세라고 하면 방금 이 자세, 오래 앉아서 컴퓨터를 하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그게 저는 디스크가 가장 안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의 기본은 그래서 좋은 커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강화 운동 또는 스트레칭 운동, 커브를 망가뜨리게 뻣뻣해지는 부위는 늘려야 되고,
커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근육이 약해져 있다면 거기는 강화시켜줘야 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또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코어 운동이 나에게 맞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브릿지 동작은 저 자세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를 그대로 쭉 올려주시는 거죠. 일직선이 될 만큼만 들어 올려주시면 충분히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고, 응용을 해서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올려서 균형을 잡아주셔도 되시고요. 조금 더 고난이도라고 하면 다리를 일자로 뻗어서 들어주시는 거죠.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말아볼게요. 시선도 아래를 보시면서 최대한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유지하신 다음에 반대로 카우 자세, 고개를 최대한 들면서 등을 활처럼 휘게. 밸런스와 척추 쪽의 강화 운동을 좋은 자세는 다리를 하나씩 뒤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위로 쭉 올리는 동작, 밸런스에도 도움이 되고 어깨 관절이 안정되기 때문에 어깨에도 안전하고요. 몸통 전체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은, 자,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리신 다음에 왼쪽 팔을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시는 동작을 버드독 자세 운동의 새개 자세죠. 자세 한번 또 바꿔서 왼쪽 다리 들고 오른팔 뻗고,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도 굉장히 척추 길이끈을 좌우 같이 강화시키는 좋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플랭크 동작이 되겠습니다. 일자보다 엉덩이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복근 강화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훨씬 더 좋은 자세고요.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들거나 다리 바꿔서 들거나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강한 또 자극이 들어가서 플랭크 동작에서 응용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자, 엉덩이를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힘드실 수 있어요. 다시 내려주시고 무릎을 굽혀 보실까요? 좀 더 쉬우시죠? 그렇게 들고 유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장 고강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슈퍼맨 자세 운동인데요. 자, 저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다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네, 아주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고 강도의 운동이다 생각하시고 저렇게 한쪽 팔다리씩 올리시는 것으로도 아주 운동 효과 좋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